수능 없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능을 준비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준비를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을 안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지역균형은 수능을 하지만 일반 전형은 수능이 없고요. 그냥 고려대 계열적 합평, 그냥 기본적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은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이 없어요. 그 말은 수능을 전혀 안 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대 지역 그 균형, 그다음에 고려대 일반 전형, 연세대, 화루 이런 것들은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을 쳐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합격자 등급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이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모든 대학들은 3월 정도 말경까지 올해 지금 2023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 3월 말 정도까지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이걸 탑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디가 사이트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평가 공개가 되어 있고 원하는 대학을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고 하면 이렇게 이게 교과랑 종합전에서 70%컷 정도. 그러니까 이 70% 컷이란 말은 100명 뽑으면 70등 정도 성적. 그럼 70등이면 다른 변화 조건이 없다면 뭐 전형 광부이 바뀔 수도 있고 인원이 바뀔 수도 있고 최저학력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없다면 저 정도면 아마 지원 충분히 가능한 정도, 합격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저 정도가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몇 등급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대학별 환산 등급이라 해서 우리 아이가 각 대학 갈 때 각 대학은 만점이 다 달라요. 대학들마다 그 만점이 다른 거를 그 대학식으로 만점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에 최종 환산 등급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신 등급 얼마다 했을 때 그 얼마 등급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저게 거의 정확한 거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거 말고도 서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까지 염두에 두시고 저게 꼭 저 안에 들어있다고 합격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 사설 학원에는 없어요. 어디가 셈이라 방금 우리가 본 거는 이건 어디가라는 자료고 학생 학부모님이 보시는 거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디가 셈이란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가 셈 돼 있는데 여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돼 있는데 이 공인인증서가 학교 선생님만 쓸 수 있는 GPKI예요. 생활기록부 쓰는 거와 똑같은 그거 연동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나 학원 선생님은 절대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안에서만 또 쓰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전년도 합격자, 불합격자 결과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마 성균관대학교고 학생부 위주 교과인데 합격자 끝이 1.92. 1.9등급 돼도 합격자가 생기는구나.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걸 맞추면 1.9도 작년에 붙었더라. 여기 보면 1.03인데도 떨어졌어요. 이유는 최저학력 미충족.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학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만 건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충분히 검수할 자료가 있어 어디보다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 어머님들께 쓰셔야 될 거는 어디가에 가서 우리 아이가 지원 가능한 학과나 대학을 추리고 등급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실 때 이런 거 좀 보여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비교 분석하는 게 선생님들의 실력이고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희들이 연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아이 등급이 이 아이는 2.72등급인데 여기서 보면 이 정도까지 붙었다 하면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여기 학종에 오니까 2.7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이게 학종인가 보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에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충원학교 거의 끝이에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붙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 비교과 활동이 아주 뛰어나다면 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셔서 보면 되고 이게 3월 말에 4월 정도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 똑같은 거라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정시 학업 역량 평가라고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서울대 정시 문제 지역 균형 원래 서울대가 수능에서 정시에서 수능 100%였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수능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이 돼요.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얼마나 올해 2023 서울대 정시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고 서울대는 또 과거에는 그냥 정시 이렇게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정시 지역 균형과 정시 일반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수시하고 똑같이. 그럼 지역 균형 전형에는 1단계가 1단계라기보다 1단계가 맞겠네요. 수능 60에 교과 40 평가. 수능 60이고 교과가 40%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보는 방법은 두 명의 사정관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A, B, C 중에서 줄 수 있고 다른 한 명이 또 A, B, C 줄 수 있고 이게 합산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A부터 CC까지 10점부터 0점인데 이게 기본 점수 30점 더하니까 40점부터 3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 6대 4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40%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신의 변별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100%를 뽑아요. 먼저 두 배수를. 그 다음에 수능 성적 80에 내신에 20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동점자 처리 방지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내신 성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내는 게 어려워요. 일단 수능을 잘 쳐야 2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갈 입시에서는 내신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수능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지역 균형을 쓰시는 게 맞고 수능은 잘 쳤는데 내신이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일반 전형으로 쓰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 정시 산출 계산 방법을 서울대가 말한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표점이 408점하고 405점, 404점 이랬을 때 405점, 404점 아마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 차이. 난이도가 어려운 거냐 쉬운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한 4점이면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때 내신을 BB 받고 AA 받으면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408점의 BB는 총점이 96점이 나오는 사람이 되고 제 1등일 때 그다음에 405점의 AA는 97점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405점의 나이가 이기는 거예요. 404점과 동점이에요. 그러면 수능 성적 4점을 내신 성적이 커버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밑에는 어렵고 반면에 여긴 또 뭐냐면 최고점 최하점이 15점이나 20점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표준점 차이가 서울대도 왕왕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상하 격차가 좀 높단 말이겠죠. 그럴 상황일 때 지원자 중에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는 점수 계산 방법을 달리 얘가 계산하는데 최고점 424점과 19점 14점 되면 여기 96점 96.43 해가지고 이건 5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신에 따라. 그래서 표준 점수 4, 5점 정도는 내신 성적 AA, BB 상황에서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신 관리가 조금 대나이가 유리하고. 반면에 일반 전형이 이렇게 오시면은 수능 80, 내신 18 되면 뒤집어 내기가 어려워요. 엄청난 격차 되면 1점이라도 5점 3점 차이 1점 넘게 될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1점 정도를 AA, BB일 때 DB를 그러니까 역전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단 뒤집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지역 균형 전형은 내신 성적 영향이 좀 있고 일반은 아마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문제 교과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봅니다. 교과 일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특기사항 요거를 본다. 요 교과 평가가 정량으로 아니에요. 내신 1등급이면 10점, 2등급이면 9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정해놨거든요. 세 가지 자세히 보시면 교과별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떤 과목 했나, 과학을 어떤 과목 할 때,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갈 학생이면 뭐 수학 미적이다, 기하, 그다음에 물리, 원투는 이수를 해줘야 좋은 평가를 최소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성적도 당연히 좋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교과 학업 성적, 성취도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 성취도만 보는 게 아니고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이런 것도 다 같이 본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세특도 볼 거다. 이렇게 정해 있어요. 그럼 이제 기존에는 3학년 2학기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잘 안 하려 했었거든요. 내신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수시로 가면 정신 또 수능에
정시는 수능만 가고 내신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년에 서울대가 이래 됐고 그 다음에 아직 2025가 발표가 안 됐지만 2025년 이런 대학들이 늘어난다면 3학년 2학기 때 내신 공부를 안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우리 학생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학년, 2학년들은 뭐 1학년 특히 아직 대학이 안정해졌다면 발표가 안 났으니까 내신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꼭 주시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평가. A 정도 받으려면 모집 단위에서 2과목 이상, 뭐 물리학, 화학, 기하 등을 꼭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공대 같으면. 그다음에 1, 2등급 정도 나와야 되고 성취도는 뭐 A 정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하면 A 정도 수준이다. 근데 4등관들 이야기로는 웬만하면 대부분 BB 정도이지 않겠나라고 자기들은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AA 받으려면 꼼꼼하게 보면서 뭐 요건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문과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과 계열 과목을 선택하면 뭐 이게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과인데 문과 과목 들으면 어쩌네. 뭐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교과 전형을 이야기한다면 내신 성적 잘 나오는 걸 선택을 해야 될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2022부터 그랬는데 교과 전형에도 정성 평가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서울대는 당연히 뭐 직윤 학종이니까 하지만 고려대, 경희대, 그다음에 건국대도 보고 부산대도 보고 이런 대학들이 이렇게 돼요. 이게 부산대 건데 교과 전형 학업 역량 평가 도입이라서 내신 성적을 교과 성적 우리 1등급, 2등급 나오는 그 숫자 더하기 학업 역량 평가 정성 평가예요. 그럼 이 정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될 건데 학종과 똑같이 하기는 불가능해요. 시간이나 인력이 많고 부산대 같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작년에 올해 16,233명이 지원했어요. 이거를 학종 평가하듯이 하면 이 사람들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없죠. 빨리 끝내야 돼. 못 끝내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할 건데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대학에는 당연히 생활기록부가 가게 되겠죠. 그 생활기록부가 갈 때 그 우리 아이가 소속된 학교의 교과 운영 편성표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학생부 전형을 쓰게 되면 이 편성표는 여기에 글자가 적혀 있는 것들은 우리 아이 학교에서 개설된 모든 과목들이에요. 그럼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부분들 있죠. 여기 이런 과목들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 물화 생신을 안 했고 과학사를 했네요. 우리 아이가 들은 과목. 여기에 나와 있는 전부 글자들은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이고 색깔이 진하게 돼 있는 건 우리 아이가 들은 과목. 그럼 이제 어머님들 판단해 보세요. 우리 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는 인문계열 아이일까요? 자연계열 아이일까요? 인문계열 아이라는 게 보이시죠, 바로. 사정관들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과 계열 과목 선택하는 거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교과전형 순수 내신 100%라면. 근데 이렇게 교과 정성 평가하는 데면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신이 좋다면 모든 게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내신이 비슷하다면 내가 원하는 과에 원하는 계열의 학 과목들을 선택해 주는 게 정성 평가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조금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시 합격하고 포기하고 정시 갈 수 있는지 갈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수시에 합격하면 그걸로 모든 게 디엔드입니다. 근데 그 예외인 대학들이 있어요. 수시라고 부르지 않는데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그다음에 한예종 뭐 이런 대학들은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붙고 버리고 정시 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 4년제 정규 대학, 교육부 관할에 있는 정규 대학은 수시 합격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시 지원 불가능하고 전문대 썼다가 전문대 버리고 4년제 정시 가고 싶어 불가능해요. 그래도 전문대도 교육부 소속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면 모든 게 끝난다. 특수 목적 대학 빼고 그다음에 입학 후에 남학생들 군대 가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군대 가는 거는 허락이 다 돼요. 근데 일반적인 휴학은 요즘 대학들이 안 해줘요. 보통 한 학기 마치고 혹은 2학기 마치고 허락을 해줘요. 반면에 질병 휴학이나 군 휴학은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합격을 다 했어요. 수시 합격에 정기 등록을 합격을 다 했는데 2월 말 돼서 재수하겠다. 빼면 돼요. 돈을 내셨던 걸 그냥 달라고 하면 불합격 취소해 줍니다. 대학들이 해주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성적은 좋지 않은데 운동신경이 좋은 편, 체육대학 가능할까요? 물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들이 보면 어디 가셈에 나오는 자료들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이 대학이 스포츠 전형인데 반영 비율은 뭐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보면 실기가 30%가 들어가요. 근데 이 실기를 절대적 기준 잣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학교에서 따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점수가 과연 얼마냐를 알아야 될 건데, 그러면 내 수능 점수가 여기에서 보면 30%면 수능이 7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70%의 영향력과 30%의 영향이 어디가 더 큰지를 파악을 먼저 또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사례 점수가 보시면 여기에 합격자 순서대로 쭉 놔둔 거거든요. 맨 위에가 합격했을 때 제일 더 좋은 성적 합격한 아이인데 수능만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실기는 몰라서. 여기부터 512점 아이 있고 588점 있잖아요. 512점은 합격이에요. 근데 588점 불합격이에요. 무려 몇 점이냐면 한 70점 정도, 76점 차이. 이 수능 76점이 실기 점수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수능이나 내신이 좀 안 좋아도 되지만 그렇다면 실기 성적이 거의 완벽해야죠. 예를 들면 각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1등급, 제일 1등의 숫자에 근접하지 않으면 가기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체육 실기학원들을 많이 다닐 건데 그 다닌다면 그 실기학원에서 거의 최상위권 탑은 돼야 서울 쪽 갈 거고, 뭐 지방 쪽에 있는 체육대학들 간다 해도 실기 능력이 매우 탁월해야지 그냥 운동신경 정도가 좋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점수 분포하고 우리 아이 실기 만점 했을 때 혹은 우리 아이가 100m 몇 초 뛴다 이런 거는 100m가 뭐 10초다. 이게 10초 너무 빠르네. 11초다. 그럼 이게 10.5초 되기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11초 점수와 10.5초 격차가 크다. 그럼 10.5초가 될 수 있다면 그걸 뒤집어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 운동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수능 점수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원점수 만점이 또 몇 점인가 물어보셨더라고요. 원점수 만점은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사탐, 과탐, 직탐은 50점이 각각 만점이에요. 한국사 50점, 그다음에 제2외국 50점. 근데 문제는 원점수로 대학을 절대 가지가 않죠. 그럼 뭐 가지고? 수시 때는 등급, 정시 때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갑니다. 그럼 표준 점수는 뭐냐? 국어가 만약에 100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100점인데 한 100명 있으면 50번째 아이가 50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시험에서는 어떤 데는 70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50점과 올해 뭐 60점이 등가가 아니에요. 시험 난이도가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걸 등가를 맞춰 주기 위해서 제일 50번째 있는 아이 100명이라면 그 아이 점수는 무조건 100점으로 만드는 게 표준 점수예요. 거기서 얼마나 멀어졌냐 가까우냐에서 표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웠다면 전국 1등은 표점이 아주 높아지겠죠. 올해 같으면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145점. 근데 문제가 쉬워졌어요. 작년에 국어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149점까지 갔었고 올해는 130대예요. 쉬우니까. 쉬울수록 더 아이들이 평균값 수렴이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수능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 모든 쉬워져 가지고 국어에서 시험 점수가 작았다. 작년에 엄청 점수가 높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최상위권 애들이. 적어도 1등급 받는 아이들은 표준 점수가 많이 바뀌어요. 등락이 있어요. 근데 한 3등급쯤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100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0 몇 점. 어려우나 쉬우나 110 몇 점이에요. 정규 분포를 따라가다 보면 많이 있는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지면 우리 아이가 한 3등급 대 있다 하면 표점은 늘 거의 비슷하다 해마다. 근데 우리 아이가 1등급 90%, 98%, 99%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표점은 수능 그 난이도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 성적표인데요. 아마 1, 2학년들 아마 못 보셨을 건데 한국사는 절대평가 40점 넘으면 1등급, 35점 2등급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고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의 매체 두 개 해가지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 나오고,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상대평가 요 두 개. 영어 절대평가,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의 사탐과 탐은 또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의 상대평가, 제2외국어 절대평가입니다. 백분위는 뭐냐면 전국 1등의 100%예요. 그러면 전국 2등은 100명 있다면 99%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요. 전국 1%라면 아마 제일 꼴찌가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백분위는 높을수록 좋은 거. 등급은 1등급이 제일 좋은 4%까지 1등급, 2등급이 11%까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급은 영어는 정시 때도 등급만 나오는 거 쓰이지만 요 상대평가하는 아이들은 등급은 거의 수시대. 그다음에 백분위나 어떤 대학은 정시대 백분위를 쓰고 어떤 대학은 정시대 표준 점수를 써요. 그럼 요걸 다 더해가지고 가느냐? 그럼 너무 또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반영 방법을 변경을 해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등급 백분위 반영 방법이 있어요. 이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인데 빨간색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20%를 반영을 한다. 무조건.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는 세 개 중에 잘한 거 2개. 아마 이게 체육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국어 40%, 수학 40% 하든가 국어 40%, 영어 40% 아니면 수학, 영어 40% 이렇게 반영 비율이에요. 그럼 이 대학 갈 때는 한 과목은 망쳐도 된단 말이겠죠.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잘해야 되겠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뭘 더 잘해야 되겠어요? 40% 들어간 게 더 중요하잖아요. 국어, 탐구 국어, 수학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에 수능해서 여기구나. 환산점이라는 게 나와요. 각 대학에서 이 표준 점수를 환산해서 각 대학의 점수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어떤 대학은 4,4일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25, 25, 25일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우린 수학이 중요하다. 수학 50, 국어 30, 영어 10, 탐구 10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학교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점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계산을 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 되면 교육청에서 계산할 수 있게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3학년 때 이렇게 해드립니다. 다음 대입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2022, 23, 24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2022 졸업생부터 그다음에 올해 2023 그다음 내년 2024인데 2022에서 2023 넘어올 때 엄청나게 변화가 많았어요. 수능 형태도 바뀌었고 교육 과정도 바뀌었고 또 뭐 다 이렇게 싹 많이 바뀌었어서 그래서 큰 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게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유지가 됐고요. 내년도 갈 때는 여기 있던 게 더 줄어들어서 많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표지됐고 학점서류 간소돼 이렇게 됐고 그 외에는 올해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부 바뀐다 정도일 뿐이고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대입제도 개편 주소 여기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뭐와 관계된 거?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계된 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수가 바뀔 수 있다든가 전형에서 최저학력이 바뀌 이런 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요거밖에 바뀌는 게 없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서 수상 안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다 수상 안 들어가고 봉사활동 줄어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독서 안 들어가고 영재 발명 이런 거 안 들어간다. 다 알고 있는 그거 외에는 바뀌는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독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독서가 생활기록부의 9번 항목이거든요. 그 9번 항목이 대학에 안 간다는 거지. 독서 기록을 선생님들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활동에 독서를 많이 하신 선생님은 어떤 책을 읽고 얘가 어떤 발표를 했다라고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죠. 봉사활동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봉사활동 들어갑니다. 학종에서. 어떤 봉사가 안 들어가냐면 우리 어머님들하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봉사활동 있죠. 136을 통해서 가는 거. 그거는 안 들어가요. 근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육과정 그 학업 교육계획서 상에서
우리는 봉사활동 하겠다 해서 하는 거는 생활기부 들어가고 대학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밖에서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대입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가 제일 크게 많이 바뀌는데 서울대가 또 2024년부터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거 바뀌었어. 올해부터는 아까 내신을 넣었잖아요.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울대의 목표는 교육과정 정상화래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3만 되면 학교 교육을 때려치우고 수능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학년 2학기까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수업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학년 2학기 내신도 지금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대학 서울대의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인문 계열 아이인데 자연 계열 들으면 어찌 되는데 이거 들어보시면 이제 그럼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들으라. 권장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다. 핵심 과목은 꼭 들으시겠죠. 권장 과목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을까요, 말까요? 권장 과목 권장인데 대학이 권장하면 웬만하면 들어야 주는 게 더 맞겠죠. 여기에 물론 운영 여건이 다양함을 알고 평가에 감안하고 있다 하지만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었다면 평가에서 그건 불이익을 받는단 말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들어주는 게 좋은데 인문계열 지원할 학생들은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제한 사항이 없어요. 다 들어도 된다. 근데 자연계열로 가게 되면 제한 사항이 조금 생깁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부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에 넣어놨어요. 핵심은 아니지만 이런 걸 두 개 확통은 아마 인문 아이들이 들을 것 같은데 미적은 듣기가 어떨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적은 주로 누가 들어요? 자연반 아이들이 많이 듣는데 인문 아이가 듣게 되면 내신의 불리함을 딛고도 와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수리과학부는 미적분과 확통과 계를 다 들으래요. 왜? 수학과인데 수학 다 듣고 오는 게 정상이라는데 이거 듣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심화자 달린 고급자 달린 과학 수학은 없어요. 기본 과목만 충실히 들어도 된다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생명과학부 2 미적분 이렇고요. 여기 있는 것도 보시면은 주로 뭐 자연계 들으라냐면 수학하고 과학 2 과목을 기본적으로 많이 좀 적어놓은 경우들이 있죠. 그다음에 광역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의외로 화학생물공학부 보이시죠? 화학생물공학부니까 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화학하고 생물 보통 들으라는 것 같은데 의외로 물리학 2 들으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과는 이름은 화학생물공학부인데 들어가면 60%가 물리에 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과 이름에만 너무 보지 말고 어떤 대학 학과를 갈 때는 그 대학의 커리큘럼도 같이 봐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전공 적합성, 생기부 구성, 내신 올리기 등등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그림인데 학교의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은 204단위 주당 34시간의 수업을 듣게 돼 있어요. 그때 들을 때 이런 활동들을 쭉 학교에서 하게 될 건데 수상 경기를 안 들어서 제가 꼽혀.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제가 세부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독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활동들이 있을 때 어떤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활동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거 제 교과 활동 더하기 세분 특기상. 기본적으로 수업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지 수업 없이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교과 활동은 뭐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걸 거고 그죠. 세부능력 특기사항 어떻게 하면 잘 적힐까요? 우리 아이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을 수 있는 기재 요령이 해마다 모든 선생님한테 책으로 제공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 했을 때 어떻게 선생님은 적어야 될까요? 근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잘 적힐까요? 수업을 잘 들었다고 잘 적힐 수는 없어요. 수업을 열심히 들음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세부능 특기사항은 적을 때 수업 시간에 관찰 평가한 내용을 적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럼 수업 시간에 내가 열심히 수업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은 밖에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모습을 수업 시간에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행 평가를 내어주고 그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해오는가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팀별 수업도 내주시고 모든별 수업도 하고 발표 수업 시키고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거를 세특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적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독서를 100권쯤 했어요. 선생님 적어주세요. 못 적어요. 왜? 이 100권은 수업 시간에 읽은 게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 어떤 책을 읽고 보고서나 토론을 했다면 그건 적어요. 수업 시간 활동이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베이스가 될 때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활동을 해보다가 내가 양자역학에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우연히 뭐 앤트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양자역학이 나도 더욱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더 했어. 이게 진로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이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한 학기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 선생님이 한 10분쯤 들어오셔요. 수업에. 그다음에 담임쌤, 동아리쌤, 그다음에 진로 상담 선생님 하면은 한 4-5분이 될 거고 다 500자, 700자 쓸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7,000자, 7,500자. 3년이면 2만 자, 2, 3만 자 학기당 쓸 수 있는 학기도 있어서 2만 자 넘게 쓸 수 있어요. 원고지 100장. 어머님들은 원고지 100장으로 우리 아이 쓰실 수 있나요? 아마 없으실걸요. 그걸 선생님이 써줄 거고 우리 아이들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수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학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제 학종뿐만 아니고 교과 전형에도 정성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세특을 보여질 때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쓰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1, 2학년 담임 선생님 엄청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교사 추천서 있잖아요. 학생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해요.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오로지 1학년, 2학년 담임쌤만 쓸 수 있어요. 3학년 쌤은 쓰는데 3학년 2학기에 쓸 수 있어요. 3학년 2학기는 수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1학년 말, 2학년 말에 쓰는 우리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종합 의견이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대학들도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 인성 좋은 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 평가를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에서 이 변화해가 올해는 이렇게 평가를 우리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이렇게 평가한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올해 이렇게 바꾼 대학이 있고 내년은 대부분 이렇게 아마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크게. 없어진 이유는 발전은 학교 생활 기록부는 과거를 담고 있나요? 미래를 담고 있나요? 과거를 담고 있잖아요. 점쟁이도 아닌데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발전 가능성 이런 말이 써 있어가지고 늘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 이렇게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쪽 진로 역량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인성, 착한 아이가 대학 잘 가면 좋겠지만 뭐 성격이 조금 뭐 착하지 않다고 덜 착하다고 나쁜 대학 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고 요거 요렇게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조별 활동을 할 때 4명이서 조별 활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4명 중에서 꼭 무임승차한 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아이가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한 아이가 한 번도 참여 안 하던 아이가 3년 만에 처음 참여했어요. 그러면 참여시킨 아이는 뭐가 뛰어난 아이예요? 리더십. 그게 리더십이죠. 그거 협업과 소통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죠. 거기에서 수업 시간에 과정평가, 수행평가에서 저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탐구력, 탐구 활동하는 거 보이시죠? 과거에는 탐구 활동을 많이 이제 챙겼었는데 탐구 활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하면 탐구 활동을 잘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탐구력이 높다 하지 탐구력이 잘한다 아니잖아요. 탐구 높다는 건 어떤 걸 깊이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거 많은 거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 한두 개를 정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탐구력이 훨씬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대학교 2학년 아이들 2021년에 대학 간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쭉 해놓은 거예요.
대부분 다 성적에 숫자가 있죠. 즉 다 등급이었어요. 과학 탐구 실험도 등급이었고 여행지리도 등급이었고 다 등급이 들어갔어요. 진로 선택도 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거는 예체능 이것만 안 나왔어. 근데 작년부터 작년 올해 다 해가지고 똑같은 과목인데 등급이 빠져요. 이렇게 보시면 등급 숫자가 줄어든 거 보이죠. 과학 탐구 실험 없어졌고 여행지리 사업이나 다 없어졌어요. 즉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등급이 아니고 뭐로? A, B, C로 되면서 등급이 없어졌죠. 그래서 등급 나눈 과목이 이거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42개에서 28개. 숫자 1부터 9까지 표시되던 과목이 42개였던 게 이제 28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엄청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42개를 다 키나게 공부해야 1등급이 될 1등이 될 건데 이제 몇 개만 하면 돼요? 28개. 내신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 아이 입장 전교 1등 아이는 42개 관리하려면 좀 삐끗해가 2등급, 3등급 받을 수도 있는데 28개는 그게 그럴 확률이 없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 내신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 계속.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부산의 학생이 한 5년 전에 한 220명대였다가 작년 정도에 154명이 됐어요. 엄청 줄었죠. 한 거의 70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10등일 때 2.15등급이었어요. 20등은 2.8등급, 30등은 3.1등급.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은 10등이 2.36, 20등 3.1, 30등 3.75. 내신 성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학생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3, 4년 전, 2, 3년 전보다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은 안 좋아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최상위권 아닌 내신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최상위권을 가려고 한다. 내신이 좋아야 되겠죠. 엄청 치열해졌을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평균 상위권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내신 성적은 예년보다 좋아졌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안 좋아졌겠죠. 학생 수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과목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최상위권은 좋겠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한 과목 한 과목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잖아요. 그럼 성적이 안 좋은 과목이 생기게 되니까 내신 성적 평균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예년보다. 그러면 이제 과목들 관리를 사실 철저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2학년이 3학년 올라갈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아마 등급 나눈 과목이 한 과목도 없는 아이도 있고 많으면 한 3과목, 4과목인 아이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한 과목 치는 아이와 4과목 치는 아이 등급 나오는 게 한 과목 치는 아이는 한 과목만 공부 뭐 열심히 뭐 진로 선택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어떤 아이는 4과목, 5과목 해야 된다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 정도 수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이제 가고 싶은 누구나 이제 그럴 건데 상위권 대학 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신 성적 잘 받고 수능 잘하고 2가지면 돼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에 다 교과예요. 교과 전형 제일 중요한 교과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은 될 때 비교과도 역할을 하는 거. 논술은 교과가 큰 중요하지 않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1등급도 합격하고 5등급도 합격을 해요. 논술 쓰면. 근데 1등급 아이를 5등급이 잡으려면 수능을 한 문제, 논술을 한 문제 더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내신이 더 좋아야지. 내신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정시에 교과 평가하는 거 고려대 평가하고요. 서울대 평가합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개 수능. 교과 전형에 대부분 최저학력이 걸려가 있어요. 최저학력 없이 제일 높이 갈 수 있는 대학은 한양대. 한 1.34 정도 등급은 돼야지 가요. 근데 고려대는 아까 성대 아까 보셨죠? 1.9점 얼마 돼도 가잖아요. 그 이유는 최저학력이 있으면 그 최저학력 못 맞추면 다 탈락이니까 내신성이 조금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본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지역 균형에 최저학력이 있어요. 고대 있어요. 연대 있어요. 이화여대 있고 그다음에 홍익대 있고 부산은 부산대 있고 경북대 있고.
최저학력이 있는 상황이면 수능 공부해야 되는 거. 논술에서 최저학력이 통과돼야 논술의 합격이잖아요. 거의. 보셔야 되고. 정시는 말할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전국 1등이면 서울대 가겠죠. 근데 그게 다 전국 1등이 아니니까 조합이 필요할 거고 뭐 이렇게 유불리가 따질 수밖에 없을 건데 서울대 15개 전형별 선발 비율이에요. 보시면 뭐 2024년까지 나왔으니까 교과 전형 11.5%, 종합 전형 33.5%, 논술 8.5%, 정시 42.1%, 실기 4.1%. 실기는 어차피 예체능 계열이니까 뺀다 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전형으로 가야지 대학을 잘 갈까요? 재학생 기준으로 숫자가 제일 많은 거 정시잖아요. 그럼 정시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최근에 작년 결과로 보면 정시 합격자의 70%가 저기 있는 15개 대학은 재수생, 소위 말 N수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42.1%의 10%만이 우리 아이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에는 외고 아이도 있고 자사고 아이도 있고 국제고 아이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10%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 종합을 충분히 열심히 해보고 안 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 고려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쭉 들고 왔는데 이제부터 이제 계산을 쭉 잘 해가 볼게요. 학교 추천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 학업 우수형은 종합 전형이고 계열적 합형은 종합인데 최저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폐지된 전형인데 특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특기자가 없어졌어요. 2023부터. 이 없어진 특기자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요. 거의 흐름상. 그럼 특기자 쓰던 애가 누구냐면 옛날에는 인문은 외고나 국제고, 자연은 과고. 그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크게 쓸 수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되다는 건데 학교 추천 한번 보시면 860명 모집에 지원자 9,540 와서 11.09대 1이었어요. 근데 최저 충족자가 42.8%. 고려대 최저가 세거든요. 세계 5. 그다음에 이제 내년 세계 6 됩니다. 인문은 자연은 세계 6이고 충원율이 150%. 충원율이 150%라는 이유는 의미는 뭐냐면 10명을 뽑아요. 충원율이 100%다. 10명을 더 합격시켰단 말이에요. 충원율이 150%다. 15명이 다 합격했다. 그럼 충원율이 150%라는 건 10명 뽑는데 총 합격생은 25명. 이해되시죠? 충원율이 50%라는 건 5명 합격했다는 거예요. 추가 합격이. 그러면 원래 10명 뽑고 추가 5이니까 15명일 거고 150이면 25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예를 들면 학교 추천에 총 860명을 뽑는데 150%를 더 합격시켰잖아요. 그 1290명이 더 합격한 거예요. 그럼 요거 1290명 더하기 860은 2150명이 합격한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최저력을 맞춰야 합격이 될 수 있잖아요. 최저 맞춘 아이는 3973명이에요. 그럼 총 합격할 수 있는 대상은 3973명인데 합격은 2150명이 한 거예요. 그럼 실질 경쟁률 얼마? 4.62가 아니에요. 얼마? 1.85대 1. 11.1대 1로 보이지만 이게 거의 8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과 전형이지만 뭐가 있어서? 최저학력이 세게 걸려서. 그럼 교과 전형이지만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수능 열심히 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산해보면. 실제 여기가 1.98이 나왔지만 미달이었어요. 미달이라고 다 못 채웠어요. 정원을. 그래서 2월 됐어요. 고려대가 250명 가까이 2월 됐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또 보시면 그래서 학교 추천은 일반고, 자사, 외고, 과고 쭉 있으면 일반고 아이들이 대부분 붙어요. 자사고나 외고가 이런 미비하게 오는 건 뭐 자사고나 외고에도 내신 좋은 아이가 있을 거니까 썼다는 의미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 일반고의 내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업 우수형은 보시면 일반 인문계 아이들이 한 60%대 이고 자사고 있고 외고 조금 더 있고 과학 영재고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을 안 치니까. 이건 학업 우수는 그래도 일반고 아이들이 60% 넘는구나. 근데 자사고 외고도 쓰는구나.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계열적 합평 오시면 35%나 썼는데 합격률 15%밖에 안 돼요. 써도 잘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합격을 해요? 여기 오시면 자사고 외고. 그다음에 국제고 45% 썼는데 70% 넘게.
외국 국제가 많이 되는 인문은 그렇고 자연은 어디가? 과학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일반 인문계의 아이가 쓰면 원서를 한 장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인문계 아이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 월등히 유리하죠. 여기 가려면 계열적 카페에 그 내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신이 아주 좋아야지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좋은 내신이면 최저가 조금 약한 여기 쓰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 추천 입시 통계 제가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경영대학의 내신이 1.5등급이 평균이에요. 평균이란 건 뭐 10명 중에 5등 했다 이런 의미인데 보시면 면접 응시 비율하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최저 충족률하고 충원율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경영학과 100명을 뽑는다고 쳐요. 그래서 일부러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100명을 뽑으면 최저 충족률이 그 보시면 경쟁률이 보통 아까 10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1000명. 요거 말고 그거 하면 되겠구나. 그 학교 추천 말고 제가 일반 전형으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 말고 그다음 최저 충족 비율이 이게 이건 고려대 실제 발표한 내용들이거든요. 보시면 현재 평균 37.1밖에 안 돼. 근데 평균이 이렇다는 건 경영대학은 높고 안 좋은 데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을 노리면 최저만 맞춰도 합격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도 46%. 자연이 최저를 좀 더 잘 맞춰요. 이유는 최저학력이 인문이 3개 오라면 자연 3개 6이고 거기다가 수학을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인문은 수학에서 못 맞추니까 더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 충원율 이렇게 나옵니다. 충원율이 낮다는 건 안 빠져나간단 말이겠죠. 그다음에 자연도 이렇게 170%. 10명 뽑으면 27명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겠어요? 여기보다 더 높은 대학.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많이 가요. 이유는 뭐냐? 교과 전형이니까. 아이들이 할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 합격자 70 아까 평균을 보시면 평균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레인지 폭이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문과대학은 평 1.5부터 2등급 정도까지. 근데 실제로 2.8도 있어요. 2.6도. 이유는 최저 때문에. 2.6이더라도 교과 전형에 합격했던 건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그냥 최저 맞췄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못 맞춘 아이들 때문에 어쩌면 내신이 더 안 좋은 아이가 있었다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최저 맞췄다면. 그 정도로 폭이 쭉 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굵게 나오는 것들 이 폭들 대해서는 지원하면 그 일반적인 지원자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70% 컷은 이렇게 아까와 숫자가 좀 많이 다르죠. 70%는 건 100명 중에 70대니까 30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월등하고 2점대 중반도 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고려대를 2.5등급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연도 마찬가지로. 자연은 내신이 훨씬 더 좀 좋아요.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인문계를 주로 갈까요? 자연계를 주로 갈까요? 자연계를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잘해요. 그 학교에 전체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내신 폭도 70% 컷이 이렇게. 아까 2등급이 보였지만 2등급이 거의 안 보여요. 그죠? 교과 전형에서 이렇습니다. 여기 가정교육과는 아시겠지만 가정교육이라서 낮은 편이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업우수 입시 통계. 정경대학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00명을 뽑는다 치고 일반 전형은 6배수를 뽑았거든요. 그럼 1단계 합격자가 뭐 경쟁률이 뭐 10대 1 가까이 돼도 어쨌든 600명이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기 면접 응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 2022년 정경대학에 71.1%. 그러면 600명 곱하기 0.71 하면 426명이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합격을 했지만 면접을 426명밖에 안 왔어요. 600명 와야 될게요. 왜 그밖에 안 왔을까요?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 본 아이 중에
최저 충족률이 또 얼마예요? 51.8%.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 최저 맞춘 줄 알았더니 못 맞췄대요. 못 맞춘 줄 알고도 한번 왔겠죠, 경험상. 그럼 51.8% 곱하기 0.518 하면 220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옆에 충원율이 얼마예요? 107명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100명 뽑는다 했잖아요. 그럼 총 합격자는 얼마? 207명. 207 빼기 220 빼기 207은 몇 명 떨어져요? 13명. 그럼 실질 경쟁률은 1.1대 1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쭉 따지면 미달인 대학이 있어요. 많아요. 문과대학 제가 합니다. 문과대학을 그냥 또 100명 뽑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600명이 또 와야 되는데 면접 응시 비율이 얼마? 59.5. 0.595는 357명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근데 찾아 맞춘 아이가 29%. 103명이. 실제 문과대학의 충원율이 40% 나왔잖아요. 저렇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과대학을 했잖아요. 문과대학에도 좋은 과가 있고 명문과는 높을 거고 뭐 특정과를 하긴 그렇지만 노무이나 불문은 미달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시면 어떻게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는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과 전형이나 종합으로 수시로 갈 때는 수능을 안 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능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집니다. 충원율이 낮은 거 충원율이 낮은 거는 많이 안 빠져나갔다는 것도 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뽑을 애가 없었다는 말도 똑같아요.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250명을 못 뽑았단 말이에요. 올해다가 작년에. 또 충원율이 이렇게 나오지만 있고 레인지 폭이 그래서 엄청 커요. 보면 이 정도까지도 가 있어요. 물론 이 아이를 일반고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단계형이니까 1단계에서 6배수 안에 들었어야 됐잖아요. 일반고가 이 정도 받고 수능 4개 7, 4개 8 나오기 어려울 거니까 아마 그래도 이 빨간색이 있는 부분 여기는 일반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내신 폭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골대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종으로. 뭐를 맞췄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최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연은 그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건 자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도 맞추기가 비교적 쉽고 수학이 웬만한 고대쯤 오면 한 1, 2등급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 평균 컷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70%인데 아까 인문계 아이들이 65%쯤 합격한다 했잖아요. 70%는 거의 인문계 아이들 끝선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거의 인문계 아이들 끝이라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인문계 아이들이 이 정도 내신 가지고 있어도 합격을 했다고요. 뭐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이 훨씬 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수학 때문에 이래요. 이거는. 수능에 수학 맞추기 어려워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문계열에서 수학을 좀 한다. 3등급이에요. 진짜 잘한다. 2등급이에요. 경지를 넘어섰다. 그래야 1등급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4등급이에요. 공부를 좀 해도. 그 정도로 맞추기 어려운데 4개 7. 정말 어려웠던 거죠. 올해 4개 8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 어디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합격선보다 이제 그 합격선 발표한 점수하고 비슷비슷할 때 그 아이 말로는 학교에서는 조금 위험하니까 쓰지 말라라고 하고 사설 학원 같은 데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그냥 학생 본인하고 보호자가 하는 게 다니지 말고 맞는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예를 들면 뭐 20명 뽑는 데서 70%면 14등이잖아요. 그러면 15, 16, 17 아직도 6명이 더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교과 전형이다.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인원수가 안 변했다. 그다음에 뽑는 방식도 똑같다. 이러면 6명이 더 있는 건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아마 충분히 합격을 할 건데 종합 전형이다. 이랬으면 그 내신이 반드시 합격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범위에 들어가 다른 게 남아 있으니까 서류가 그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점수가 유효하려면 전년도와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전제가 될 때, 그렇죠. 근데 최저학력이 만약에 올해 3개 5였는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세 과목이 5등급이었는데 갑자기 7로 바뀌었다. 그럼 엄청 쉬워진 거잖아요. 그럼 내신은 확 올라가겠죠. 저는 그 수능 최저가 낮아졌을 때 기준이 완화됐을 때 내신 등급이 올라가는 좋아져야죠. 이유가 네. 궁금하던데요. 전국에는 수능을 준비를 잘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서울 강남에 강의를 갔다 오게 됐는데 그 학교는 오로지 준비를 수능만 한대요. 내신이 4등급, 5등급인데도 고대에 갈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오면은 내신 4, 5등급인 아이가 일반고에서 고대 갈 점수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근데 내신 등급이 그 수능 체제가 낮아졌다면 내신의 영향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개 5는 못 맞춰도 3개 7을 맞출 수 있는 소위 말 지방 아이들이나 내신에 강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먼저 붙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이게 단적인 게 얘가 어떤 거냐면 부산대가 3년 전에는 자연계열이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고 2개 5였거든요. 근데 그게 수학 가나 구분돼 있을 때 부산대 갈 때 부산 지원 아이들은 수학이 3 받기가 어려웠어요. 거의 4였어요. 그러면 수학 3이나 4 받고 나머지가 1이나 2가 나와야 체질 충족이었잖아요. 그 맞추기 어려웠으니까 좀 하위권과들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9등급도 합격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부산대 온 아이들이 최소한 수학 3은 되는 거예요. 미적기와 확통답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 나머지 한 2만 받으니까 수학 최저 맞추기 쉬워져가지고 그런 과들이 한 개도 없어요. 반면에 이제 인문에서 생긴 거예요. 인문에 좀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맞추고 올해도 제가 보니까 5.5등급 되는데 일반 계고인데 2개 4를 맞춰가지고 인문계열에 합격을 했어요. 좋은 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수능 체제 영향력이 이게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엄청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전년도와 비교는 반드시 되지. 전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이럴 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근데 올해 모집 요강이 많이 똑같다면 그 내용은 크게 바뀔 일이 없지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면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니까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 상황을 봐야 돼. 제2 외국어가 네. 아이가 33명이에요. 그 거기서 91점 정도 받아도 5등급 나오고 이번엔 80몇 점 받았는데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3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학종으로 할 때 많이 불리한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잘해야 3등급 나오더라고요. 1, 2등급은 아예 1등급 살았던 애가 좀 받고요. 1등급 1명이고 2등급 뭐 2명이고 그 상황이니까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거는 학종에서 좀 고려를 해주는 건지. 고려하죠. 그럼 애들 보고 그 원점수도 봐주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건가요? 아마 이제 오늘은 이제 심화였고 우리 요 앞에 기본이 있었을 건데 제가 서울대 3등급도 지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나왔을 때 200명에서 3등급쯤 받으면 이거는 어려워요. 서울대 가는 200명이 근데 20명에 3등급이란 말은 1등 1명, 2등 1명, 3등 1명. 근데 200명일 때는 이 아이가 원래 물리학 1을 들었을 때는 1등급이었어요. 200명일 때는 1등급이 8명 나오니까. 그래서 3등 하는 아이는 1등급이잖아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 그대로 물리학 뭐 예를 2는 이제 등급이 안 나오죠. 그대로 갔어요. 미적에. 나머지 애들은 다 안 가고. 얘들 모았으면 우리 아이는 3등 똑같이 했지만 3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교과에서는 3등급은 3등급이에요. 근데 종합에서는 3등급이지만 이걸 1등급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이제 미적분을 20명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그 고등학교라. 그래서 거기서도 19명인가? 거기서는 1등급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겠죠. 동점인데도 밀리고 1등급이 아예 없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숫자가 완전 늘어나 버리죠. 4등급, 5등급도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스카이 대학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만 하나요? 무조건 똑같이 본다라고 단감드릴 수 없죠. 제가 그 대학의 평가자는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서울대 사정관은 말은 그렇게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 갈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골 같은데. 시골은 전교 2, 3, 40명이지만 그래도 서울대를 가는 이유가 그 아이들은 내신이 안 좋아요. 1점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전부 2, 3등급이지만 갈 수 있는 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참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마 외고나 국제고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상위권 아이들이 몰려 있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엄청난 주요 도구가 만약에 중국어인데 중문과에 가겠다면 뭐 같은 학교에서 쓰게 될 아이가 있으면 그 애 뽑지 우리 아이를 뽑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하고 관계 없는가 철학과 가는데 중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닐 거라면 그런 건 감안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제2외국어까지 다 합해서 보잖아요. 정교과 반영. 뭐 연대 고대 다 전교과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분리. 보지만 주요 과목이냐 아니냐 아까 여기서 네. 그때 필수 뭐라 했죠 제가 권장 과목이냐 필수 과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문은 그게 기본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2외국어를 듣게 될 때 외고나 국제고이고 제2외국어를 잘하는 일이 많이 몰렸는데 인원이 작으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지는 거죠. 그게 만약에 뭐 3, 4, 5등급인데 뭐 8등급, 9등급이나 이건 안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하게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고 근데 3, 4, 5등급 안에서 4, 5등급 안에서 있다 하면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나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는 있죠. 되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